보고 순서는 추진경과 대구 경북 통합의 필요성, 대구 경북 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통합의 기도 효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5월에 시장님과 도지사님께서 대구 경북 통합에 합의하셨습니다. 이후 6월에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가 통합의 필요성 및 기본 원칙 등을 합의하는 4차 회담을 가졌습니다. 저희 7월 초에 대구 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3달간의 시도 간 실무 협의를 거쳐서 지난 10월 21일에 시도와 정부가 모두 함께 대구 경북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난 21년도에도 통합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도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구 경북의 통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달간의 장기과제 전환도 있었고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합을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느냐, 필요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시는 90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인 석유 산업이 저하되고 또 IMF 위기를 거치면서 청구나 우방 등의 기업들이 건설 기업들이 부도를 겪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2000년대 주력 산업인 IT로 빠르게 전환을 하지 못했고요. 그 결과 지금 대구 1인당 GRDP는 22년 기준으로 31년째 전국 꼴찌이고 경제 성장률은 특강여시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플러스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태어나지 않는데 있는 인구조차 지금 서울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45년에 대구 인구는 40만 명이 줄어들어서 200만 명이 붕괴됩니다. 이에 따라서 20년 내에 대구, 경북 모두가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국무원에서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광역통합 시너지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가진 자원을 공유하고 그 효용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중복되는 비효율은 줄인다. 두 번째는 정부에서 통합을 하면 각종 특혜나 권한이양, 재정특례를 주겠다고 하니까 특별법에 우리가 필요한 특례를 담겠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수도권 일극에 대응하는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절박한 심정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합의문의 10월 21일 정부안 합의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구와 경북을 대구 경북 특별시로 통합하고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 특별시는 서울 하나만 있는 줄 아는데 합의문에 명확하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는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특별시와 관할 시군구에 적극 이양한다. 할 수 있다, 노력한다가 아니고 이양한다는 의무적 규정으로 합의문에 포함하였습니다. 이 합의가 의미하는 바는 기존 수도권 일극 체계에서 대한민국이 대구와 서울을 중심으로 균형 발전하는 양대 특별시 체제를 형성하여 지역 경제 산업 발전, 도시 개발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입니다. 대구 경북이 지향하는 행정통합 선진 모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구시에 해당하는 도쿄시와 경북에 해당하는 도쿄부 등 광역시도를 통합해서 1945년에 도쿄도를 출범하였습니다. 도쿄도는 자치구의 성격인 특별구와 시군의 성격인 시중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아시다시피 도쿄도는 세계 도시 경쟁력 3위로 성장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2개의 레지용을 13개로 통합하고 산업 경제 분야의 정부 권한을 레지용으로 대폭 이양하였습니다. 선중 1류 도시조차도
광역 통합의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입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했을 때 통합 모델과 위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특별시 관할에 도쿄도 사례와 같이 31개 시군구가 있고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은 모두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통합에 따른 경제적 위상입니다. 인구 GRDP 등 각종 지표에서 서울, 경기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는 인구 500만의 메가시티로 변화하게 됩니다. 대구와 경북이 따로 있을 때보다 합치게 되면 성장 잠재력 또한 확충됩니다. 먼저 대구 경북은 한반도 최대 면적입니다. 이 한반도 최대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땅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부지 가격 또한 수도권 대비해서 반값에서 3분의 1로 저렴한 부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항공물류 여객의 30%를 담당하는 통합신공항과 북극 항로의 거점인 영일만항을 모두 갖춘 도시가 됩니다. 중남부권 여객 물류를 전담하는 달빛철도가 30년에 개통하게 되면 대구를 중심으로 남북 거대 권역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더해서 빅데이터라든지 ABB 등 4차 산업은 에너지와 수자원이 핵심입니다. 저희가 토막을 하게 되면 원전, SMR, 수자원 등 풍부한 에너지 또한 갖추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장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과 경쟁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 면적 12%에 인구의 50%, 기업과 경제의 7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대구 경북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경쟁에 필요한 경제산업, 도시개발, 교육문화, 교통, 재정 등에 필요한 총 6편 13장 268개 조문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지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제2산업단지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개발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사 부지를 개발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로부터 44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2개발사업 관련 44개 관련 법령 인허가가 한꺼번에 의제되도록 했고, 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 하면 토지 보상 등의 공사비보다 오히려 보상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개발할 때 농지나 산지 점용, 개발 제한 구역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가 너무 많아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자초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권한과 농지, 산지 점용 허가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해서 대규모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이제 산업단지를 이제 조성 운영해야 됩니다. 우리도 염색산단을 이전하고 나면 여러 가지 민간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기존의 국가산업단지는 중앙부처 장관만이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 장관만 가능하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특별시장도 할 수 있게 했고, 아울러 우리 서대구 산단과 같이 기존 국가산단의 개발계획 변경관리 권한은 지금 현재 산자부와 국토부 장관만이 갖고 있습니다. 이를 특별시장에게 이양해서 지역 설정에 맞게 국가산단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산단의 경우에 공항 항만과 연결되는 도로, 철도 등 기반 시설에 대해 전액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신규 산단에 대해서 산업 육성의 핵심적인 기회 발전 특구를 특별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노후 거점 산단 개선 사업도 국비가 지원되어 향후 노후 산단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이제 땅을 개발하고 산단을 만들었을 때 투자 유치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고 기업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특별시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투자 요건인 규제 프리즌을 조성하기 위해서 글로벌 미래 특구를 신설했습니다. 이 특구는 특별시장이 주무부처 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구역, 그리고 규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기업 유치의 핵심적인 13개 특구가 동시에 지정되는 것으로 지정이 의제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구에 있는 조세 감면, 자금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 혜택에 더해서 상속세와 기업뿐만 아닌 임원과 근로자의 소득세까지 감면되고 특구 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하는 등의 획기적인 12개의 특례도 추가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글로벌 미래 특구는 수도권의 기업이 집중되는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핵심 특례로 두바이와 같은 규제 프리존으로 조성해서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투자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입니다. 글로벌 미래 특구에 더해서 지역의 투자 유치를 견인할 투자진흥지구 특례입니다. 투자진흥지구 내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고 각종 부담금도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입니다. 또한 기업의 수도권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00억 초과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특별시로 이전할 경우에는 가압송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포함하였습니다. 저희 지금 건설 현장, 그다음 공사 현장, 그다음에 첨단 산업도 마찬가지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앙부처 장관만이 가능하던 외국인 근로자 사정 추천서 발급을 특별시장도 가능하도록 했고 체류 자격이나 기간 동안 특별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투기업 유치와 우수 외국 인력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면서 또한 신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저희가 ABB나 반도체 등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 정착을 시키고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하기 위한 특례입니다. 평택 반도체 특화 단지를 보면 2015년에 조성하고 7, 8년 만에 인구 자체가 33%가 늘었고 사업체는 88%가 늘었습니다. 저희 평택 반도체 특화 단지와 같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특별시에 우선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국립인공지능 종합연구소를 설치하고 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유망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규정에 담았습니다. 로봇 등 미래 첨단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고 첨단 산업 테스트필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조성 등의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BC라든지 HB 등이 거의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개발 특례입니다. 구도심과 세태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율성이 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도시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용적률, 높이 제한 등에 대한 자율성 확보로 도심 개발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저희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투기 과열 조정 등 조정 대상 지역 및 분양가 상한제 지정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합니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정 권한 등 광범위한 도시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42건 이상의 다양한 권한 이양과 특례를 나누어 드린 특별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글로벌 교육 환경 또한 우리 도시가 가져야 될 중요한 권한입니다. 기존 교육부 장관만이 가능하던 특목과 영재학교를 특별시장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학 설립과 지도 감독 권한, 대학 정원도 특별시장이 권한을 보유해서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정착시키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문화관광 분야 특례입니다.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지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 시 44개 인허가가 의제되도록 하였고, 대구의 명소를 야간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 및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맞춤형 관광 육성 지구를 특별시장이 지정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에 고유한 향토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향토 문화 관광 지구를 지정하고 국제적 규모의 공연 문화예술 행사와 국제 경기 대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재원에 국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교통 특례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경북 북부나 여러 지역에 산단을 개발하고 거기에 산단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도시가 개발되면 거기에 정주하는 인구들이 우리 대구의 여러 자치구로 서비스나 상권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반도 최대 면적 도시를 단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교통 분야 특례입니다. 버스, 지하철 등 시도에 걸친 광역 대중교통 운영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우리가 고통을 부담하면서 통합을 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산업, 물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신공항과 주요 산단이 있는 도시를 잇는 도로, 철도 등은 국가가 종합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특례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시내 고속철도 등 국가기관 교통망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특례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시간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환경영향 평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나 악취 등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특별시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조성하고 환경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탄소 부지 이용 등 환경 분야 신기술 육성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민생 복지 분야 특례입니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의 지역 교양과 정착을 위해서 대구시 차원에서도 여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이고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식수원 제공을 위해서 낙동강 유역 치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에 대한 특례 또한 특별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부지를 개발하고 산단을 개발 조성하고 조절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재정 분야의 특례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마산, 창원, 진주라든지 여러 지자체 사례를 보면 보통 교부세, 그러니까 이제 내국세 19.26%를 전국 지자체들이 나눠 가집니다. 그 돈을 인센티브로 상향 조정해서 받아오다 보니까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보통 교부세와 상관없이 광역통합교부금이라는 다른 주머니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아울러서 국세인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도 우리 대구 경북 지역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분을 특별시로 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부가가치세를 지역별로 나누어주는 지방소비세 소비지수를 가중치를 200에서 300으로 상향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지자체 최초로 자체 복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칭 대경 통합 복권의 발행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드린 광역통합교부금 등 이런 특례가 반영되면 연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이 확보되고 특별시의 투자유치, 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에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지금 기업들이나 산업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김대현 의원님, 시의원님 와 계십니다만은 제11월 중에 통합 안건을 대구광역시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상정과 동시에 법안에 대한 정부 협의와 국회 법제실 검토를 동시에 진행해서 연내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내년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대통령령 제정과 관련 준비를 진행해서 2026년 7월 민선국기에 대구 경북특별시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에 다양한 245개의 특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대정년에 최재원 박사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환경통합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릴 대구정책연구원 최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대구 경북 특별시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첫째는 대구 경북 곳곳에 위치한 혁신 역량과 서로 연관성이 높은 산업과 이를 연결하는 교통망 등을 만들어서 대구 경북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 발현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역과 계획과 전략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율성이 대구 경북 특별시의 성장을 이끌어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시가 이러한 기대 효과를 최대한 발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의 정성적인 효과가 작동을 해야 하는데, 첫째로는 우리 지역에 맞는 계획과 전략을 직접 수립하고 그것을 직접 시행하는 자율성의 강화, 그리고 대구 경북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저개발 지역을 포함해서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지역 내에 있는 혁신 자원들을 연결함으로써 대구 경북을 남부 거대 경제권으로 조성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구미, 포항, 대구, 안동 등에 있는 흩어져 있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서 거기서 가진 규모를 가지고 지역의 우수기업과 그리고 우수지역 또는 투자할 지역을 집중해서 육성함으로써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표물성을 만들어 나가야지만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기대 효과가 제대로 발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특별시의 비전은 비수도권 거점 경제 축의 조성입니다. 즉 수도권에 경쟁하기 위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대구 경북 특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대규모 개발 및 투자 특례를 가지고 획기적인 투자 유치를 하고 미래 첨단 시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 경북 특별시의 개발 목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특별시는 경기도의 2배쯤 됩니다. 지금 수도권 블랙홀의 핵심인 경기도의 2배의 면적을 가지고도 경기도 산단에 비해서 대구 경북이 가진 산단은 경기도의 4분의 3에 불과합니다. 이를 대구 경북의 그 넓은 면적과 그리고 낮은 분양가, 그리고 앞서 행정통합 추진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각종 특례를 가지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기도 산단의 4배 규모의 산단을 개발하고 거기에 투자를 유치하겠다라는 개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량적 기대 효과는 이러한 투자 유치 효과 외에 나머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신공항이 활성화되면서 항공물류가 활성화되는 부분, 재정 지원 증가하면서 나오는 경제적 효과, 그리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인구 증가에 따라서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정량적 기대 효과를 산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GRDP는 2022년에 비해서 2045년 되면 물가 상승까지 고려를 해서 약 8.4배, 그리고 평균 성장률은 1.41%에서 한 6.3배, 그리고 취업자 수는 지금 현재의 2.8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대구 경북이 인재가 유출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2045년 경에는 우리나라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인재를 유입시키는 그런 지자체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06년에 특별법을 시행하고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약 10년간 5%의 고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특별법 내에 개발 관련 특례라고는 투자진흥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 그리고 개발사업 인허가 등등의 특례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의 특례에 비하면 상당히 왜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 경북특별시는 제주도 특별법에 비해서 더 많고 더 획기적이고 더 파격적인 특례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의 제주도와는 달리 첨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그런 제조업 기반을 풍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이 그동안 유사한 사업으로 유사하고 유사한 관련성이 높은 산업이 있어서 협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가로막아왔던 걸림돌을 작용했던 행정 경계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으로 사라짐으로써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서 제주도보다 제주도보다 훨씬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통계청에 따르면 대구 경북의 시군 평균적인 인구가 2040년 되면 약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통합의 기대 효과로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대 효과가 발현이 된다면 시군의 인구는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가 나타나면 결국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 소비 증가는 지역에 있는 서비스업, 지역 골목 상권, 그리고 지역의 전통시장, 관광산업 활성화를 거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세수를 증가시켜 이것이 다시 지역에 투자되어서 더욱더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기초지자체 9군의 세수 현황은 재정 현황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서울에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의 세입만 가지고 있고 세출도 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9군 평균적으로 봐도 서울시에 비해서 세입은 약 1,000억 원, 그리고 세출은 약 2,000억 원 정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결과로서 이 기대 효과가 발현이 된다면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 그리고 재정 특례 등을 감안하여 2045년에는 지금보다 세수가 획기적으로 한 8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결국 대구 경북 특별시의 재정 구조가 서울의 재정 구조와 그때에 가서는 거의 동등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특별시와 구군 전체가 함께 발전하면 재정이 튼튼해진과 동시에 앞서 행정통합 추진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문화, 관광, 그리고 교육복지,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통해 구군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구군에서 현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이 하는 그 규제와 간섭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하는 등의 애로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 15조에는 국무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구군의 중앙부처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 경북특별시는 그 비전인 비수도권 경제 추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서 대구시 주민의 삶과 그리고 각 구군의 발전을 함께 이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